자,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의 수혜주인 예를 들어서 은행주, 보험주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매수를 잡아놔야 할까요? 아니면은 아직 조금 섣부르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뉴스적인 시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이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싶습니다. 금리 인상, 어제 진행이 되었었던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 생각했었던 것보다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장이 조금 애매모호했죠. 일반적으로 코스피는 조정 정도 흐름으로, 또 반대로 코스닥은 강세 흐름으로 이어져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 FOMC 회의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뉴스로 다들 보셔서 아셨을 겁니다.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한 2차례에서 3차례를 진행할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론 3월, 6월 지금 FOMC 회의를 이렇게 딱 2번을 했었는데, 3월 달에 발언을 했었던 의원들과 6월 달에 발언을 했었던 의원들, 무슨 말이냐?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보다 이번에 얘기했었던 사람의 수가 더 많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간이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 인상이 2022년도 아니면 2023년도부터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의 수혜주인 예를 들어서 은행주, 보험주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매수를 잡아놔야 할까요? 아니면은 아직 조금 섣부르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뉴스적인 시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지금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가 예정보다 1년 정도 앞당겨서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 예상인데 예측적인 부분인 거고요. 여러분들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은 100% 자신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영국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의 80개국에 지금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론 코로나가 잡힐 듯 말 듯 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금리 인상을 과연 강행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물가 인상이,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맞죠.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상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서 마침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과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자산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말 그대로 선제적인 부분이 있겠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집단 면역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 가져가게 되면서 물가 인상, 경제 상승률이 따라서 더 올라가게 되었을 때 금리 인상을 때릴 거야, 테이퍼링을 시도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지금 미국 FOMC 연준 의원, 연준 의장이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 시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 예상 시장을 조금 앞당겼다는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달에는 11명이었는데
6월 달에 이번 FOMC 회의 때는 20명으로 9명이 늘어났습니다. 뭐가 조금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던 연준 의원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거 봐,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이제 금리 인상을 시도할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번에 FOMC 회의 때 보여줬었던 점도표입니다. 점도표인데 이번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3년도, 2022년도 그리고 더 훗날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연준 의원들의 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는 0%이니까 보시면 안 되고 2022년도에는 7명,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제가 체킹해 놨었는데 13명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금리를 2%에서 3%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연준 의원들의 수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유동성 장세를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시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모든 원자재 물가들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일단은 점도표적인 부분은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나온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또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영래포 시장에서 또 어제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영래포 시장에서 이제 자산이 유입된 부분이 7,500억 달러 정도 가량이 유입하게 되면서 단기적인 유동성 자금이 정말로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실 금리 인상적인 부분보다는 테이퍼링을 단행하면 어떡할까라는 조금 우려감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이제 국채적인 부분, 국채를 한 700억 달러, 그 다음에 MBS 지금 매입하는 게 한 400억 달러, 500억 달러인가?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채권을 거의 한 달에 1200억 달러 정도 규모씩 매입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회수한다라고 말을 한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단은 유지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큰 충격은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여태까지는 증시에도 그렇고 자산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천문학적으로 풀렸었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많이 상승할 수 있었고요. 전반적인 자산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일단은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테이퍼링을 가져가게 되는, 돈을 다시 회수하는 정책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단계적으로 출렁일 가능성은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거에도 과연 그랬을까? 금리 인상을 만약에 지금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야,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요, 평균적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0%인데 0%에서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데만도요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막 2%, 4%, 5%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0.25%, 0.5%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0%가 2%, 3%까지 가져가는 데만도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5% 이렇게 많이 뛸 때는 그 정도 2년 정도 평균적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어느 때마다 다 그 시기마다 그 상황마다 다른 부분이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되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많아지게 되면서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정도까지는 돈빨 장세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었고 유동성 장세라고도 표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간다? 실적주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성장률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실적 발표라든지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이 그에 따라서 항상 주가는 실적에 수렴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실적주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는 패턴으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만 잘 찾아가신다면요, 저는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을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쪽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 매수 잡아도 괜찮을까요?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부분 뭐뭐 있을까요? 뭐 KB금융, KB금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KB금융 지금 뭐 외인들 물량 많이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요,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면서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땐 조금 모르겠고, 단계적인 부분으로는 개인들이 조금 다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중이 조금 잡아가고 있는 부분에서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은 보이는 거고, 큰 그림으로 항상 놓고 봐야 되는 건데, 대형주다 보니까 언제부터였냐면은 올해 3월부터였었던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슈팅을 기가 막히게 한번 가져가게 되면서 요게 최근 3개월 정도 동안 어떻게 본다면 조금 쉬어가는 패턴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더 갈 수도 있겠죠. 일단 정 고점 부분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6만원대 정도까지는 뭐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30% 저점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가격대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해주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탄 뉴스거리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추세 이어져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많이 3개월 정도 가량 쉬고 있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가량 쉬고 있는데 수급은 안 빠져나왔네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기업은행,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외인들 물량 많이 잡아주고 있고, 근데 대신에 일단은 코스피 200 종목군들은 공매도 타깃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공매도 자금이 달라붙어 주는지 안 달라붙어 주는지도 계속해서 실시간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은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반등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는 부분은 맞고, 뭐 20개월 선 뚫어주면서 마감이 되는데 살짝만 눌러주고 있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20개월 선이냐, 아니면은 정반대로 위 가격대 위에서는 한 120개월 선이라든지 20개월 선 매물대와 단기적인 라인 그 언저리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JB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뭐 나쁘지 않지만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저는 메리트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험 쪽으로도 굉장히 많죠.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도 있는데,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까 보여드렸었던 의미 있는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라인권 안 뚫어주고 있고, 메리츠 보험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네요. 대신에 일단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여기 라인권을 뚫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코리안리, 그 다음에 흥국화재는 나쁘지 않네요.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멀어 보이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는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 라인권 뚫어줘야죠. 여기도 라인권 뚫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 수급은 전체적으로 다 달라붙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 쪽도 그렇고 은행 쪽도 그렇고 수급은 많이 달라붙어진 상황은 맞는데, 이거 수급 하나만 믿고 그대로 끌어올린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는 선들을 뚫어주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은행주, 보험주, 저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저는 재미를 많이 못 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 연준에서도 이번 연말 정도까지는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추가적인 발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잡힐 듯 말 듯 지속해서 확산세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 끌어올렸던 증시인데 어떻게 돈을 많이 풀어들여 가지고 많이 끌어올렸었던 부분인 건데, 코로나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을 강행하게 된다면은 이거 다시 경기가 다시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싸움도 앞두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벌써부터 그러니까 결론은 경기라든지 증시적인 부분을 저는 조정을 주고 싶은 마음에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끌어올린 증시인데 이거를 다시 폭락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얘기를 꺼낸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미국 증시라든지 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정을 주고 싶은, 그래야지만이 저는 더 큰 상승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 멘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레 짐작 벌써부터 겁먹지 마시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 보험주들은 지금 굳이 매수를 잡으시는 것보다는요, 다만 대형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태까지 많이 급등했었던 기술주, 성장주들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요, 금리 인상이고 아니면은 뭐 테이퍼링이든지 간에 어차피 그런 것들 없다 하더라도요, 다른 이유를 찾아서도 내려가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항상 똑같죠.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8천만원까지 가져갔다가 얘가 1억, 2억, 3억, 10억 될 것 같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하방 압력 받아가지고 지금 3천만원대, 4천만원대로 내려갔죠. 안 떨어질 것 같은 비트코인도 내려갑니다. 항상 올라가게만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우리기술도 급등 나왔고 영화테크, 네이처셀 등등등등,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 것들은 항상 보시면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많이 달라붙던 종목군들이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바닥에서 저가 매수로 들어가시는 투자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실 때, 저는 지금처럼 증시가 작년보다 많이 그렇게 재미를 보지는 못하는 장이지만 저는 오히려 개별 종목군들로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요새 안 올라가죠. 8만원대는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죠. 8만전자를 외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외인들, 오늘 외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1월부터 6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재미를 못 봅니다. 이거 박스권으로 가져가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내릴 건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은 어차피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신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기업 믿고 투자하신 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내려가도 언젠간 올라가겠지, 최소한 1년, 2년, 3년, 5년, 10년 자녀한테 물려주실 정도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는 더 저가 매수, 분할 매집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당장 놓고 본다면은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이 우려감이 지속되게 된다면요, 증시에 자금이 들어와야지만이 이 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해서 재정 지출, 인프라 투자 쪽으로 인해서 재정 확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당장은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가지고 대형주들이 움직이기에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 다만 정반대로 여러분들 코스닥이 올라가는 부분은요, 개별 종목군들이 수급이 달라붙어 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서 뭐 이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들, 제약 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제가 같이 영상 찍어드렸었던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달라붙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익은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개별 종목군들로 매수를 저가에서 잘 잡으신다면은 수익은 많이 나오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도 10년물 장기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회의 결과 발표가 나타나게 되면서 거의 한 1.6% 정도가량 상승 포지션 가져왔다가 다시 또 안정화 흐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예측하지 마시고 시장이 어디 쪽으로 수급이 달라붙어 주고 있는지 여부만,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여부만 체킹해 주시게 된다면은 수익을 나올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찾으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테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는 다음 주대로 수익이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한 부분 계속해서 체킹해 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